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환자와 격리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일반 시민들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메르스 트라우마가 메르스 사태의 새로운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의 메르스 진행 상황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철 심리학자,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매일매일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오늘 보면 4명이 더 늘어나서 예. 179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수가요. 여기서 보면 의료진 감염이 또 나타났고 예. 또 이제 잠복기가 한참 지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감염 환자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틀 연속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기존의 27명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 이제 퇴원자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좀 많이 늘었는데 모두 67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격리자는 6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예. 모두 현재 3,100명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이제 가족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는데 예. 이 보도가 좀 나가면서 일부에서 이게 또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예. 전문가들의 어떤 중론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감염은 너무 이게 가까이 지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런 가족 간 감염은 한 10% 정도로 나왔으니까 아직 그렇게 우려할 당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메르스 자체보다 무서운 게 메르스 트라우마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환자들뿐 아니라 뭐 의료 종사자나 격리자 또 일반 국민들까지 좀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지금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사회적 트라우마를 살짝 더 넘어서 예. 이제 사회 병질 증후군이라고 하는 예. 심리적 압박 정신과적인 문제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 이유가 사실 이제 그 본인만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본인이 예를 든다면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입장이 사실은 더 큰 확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예.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네. 이 자체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런데 가해자라고 하는 심리적 압박,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구나. 그렇겠죠. 그런 압박 같은 문제가 더 예. 확산이 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피해자라는 의식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 자체가 우울증으로 동반한 문제가 확산이 될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사실 고통도 상당히 따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회 부적응처럼 그렇게 관주를 하면서 예.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위축을 시키게 하고 그 자체들도 그 의료진들도 위축이 되면서 심리적 불안감, 패배감까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김지수 기자한테 물어보면 이 슈퍼전파자로 알려진 우리가 이제 편의상 사실 번호를 붙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초반엔 뭐 이제 좀 비정한 질병 아니냐, 비인간적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분이 그 어제 퇴원을 해서 퇴원 후에 이제 자신이 14번인 걸 알았다면서요. 그것도 네. 있고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공무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민폐 공무원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뭐 우울증 증세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박 앵커가 정말 핵심을 짚어줬는데요. 예. 그 14번 환자분도 이제 자신이 14번 환자였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알게 되고서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기사들을 보면 14번 환자도 피해자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보면 이제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고 예. 거기에서 나온 피해다 이런 것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14번 환자는 처음에 자신도 메르스 환자인지 몰랐고 예. 폐렴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환자와 이제 접촉이 있어서 예. 그렇게 된 건데요. 이제 삼성서울병원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 환자가 응급실에 체류해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두고서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폐렴 환자들을 포함해서 호흡기 질환자
전문가들은 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규칙이라고 하는데 예. 물론 이 환자가 숨쉬기가 너무 답답해서 폐렴이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터뷰가 있긴 하지만 예. 좀 거기선 좀 부주의했다는 거. 근데 물론 자신이 그런 메르스란 질환이 그 당시에 있는지도 잘 몰랐었던 그러니까요. 거고, 네, 예. 그랬던 건데 이제 거기서는 조금 부주의함이 있고 그렇지만 또 병원에서도 이러한 규칙이 그분이 호흡기 질환자인데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물론 의료진들이 바쁘지만 예. 그것에 포착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둘 다 좀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14번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냐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런 거를 예. 토로했다고 하고요. 14번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음압 치료를 받으면서 예.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걸 위해서 잠깐 이동할 때 또 어떻게 서울대병원에서 사람들이 알고 와서 좀 소동을 피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에서 좀 그런 이제 좀 뭐 기자 수첩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고 우리 그 민폐 공무원이라는 그런 좀 안 좋은 꼬리표가 붙어진 우리 154번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주치의가 지역 일간지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우울증 증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병실에 아무래도 혼자 있으니까 계속 자신의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더 그런 게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인한 어떤 자책감 그런 것들이 또 우울증 증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치료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이게 범국민적인 이제 뭐 전염병처럼 예.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정보가 없고 지금 이 그 질환에 대한 큰 정보가 없고 치료제도 없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환자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잘못해서 얻어진 것들이 아니고 예. 사실 뭐 다양한 이제 환경들 때문에 얻어진 질환들이고 예. 정부의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또 안아야 될 필요까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안아야 된다는 그 큰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우울증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고 예. 신체적으로 쇠약해진다면 예.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질 확률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몸과 마음이 같이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는 분명히 신체적인 질환의 치료와 정신과적인 질환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 분들을 아프셨던 분들인데 너무 이렇게 가해자처럼 낙인 찍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은 저희가 퇴원한 환자 그리고 지금 대구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여쭤봤는데 자가격리자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격리를 하는 도중에도 그렇고 격리 후에도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면서요? 네, 좀 이런 조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메르스로 사망한 환자들의 그 유가족과 격리 해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국립서울병원이. 그랬더니 가장 우려하는 게 사회적 낙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들의 대부분은 예. 이제 잠복기가 지났는데도 거의 다 집에서만 머무르고 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잠복기를 넘겨서도 혹시 내가 전파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고 하고 주변의 예. 시선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제 유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우울감, 무기력, 죄책감 그런 걸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래서 좀 전에 그 김동철 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는 지금 심리 상담의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예. 메르스 관련 심리 상담 한 라인을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그 김지수 기자는 자가격리를 해보셨잖아요. 네. 대상자셨으니까 네네. 혼자 견디기가 많이 힘들답니까? 아니면 그 격리 도중에도 그렇고 격리 후에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뭐 이렇게 좀 우울증이나 뭐 이런 좀 그런 게 남아 있고 해요.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자가 격리에 있었을 때 전 한 네. 5일 정도 있었어요. 본인 자발적인 거고 음성 판정이 나와서. 예. 근데 이제 격리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고립됐다.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진짜 저랑 왕래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키우는 개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조차 나를 피하는 거 아닌가? 맞다. 이런. 어머니랑도 금방 문자 네, 메시지 문자 주고받으셨다고 메시지로 그랬죠? 주고받을 네. 정도로 엄마하고 마스크로 불러야 되고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제 격리하시는 분들 다 이 생각 들 거예요.
나는 젊고 건강해서 이거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됐다면 만성질환자에 있는 우리 중년의 어머님들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게 상당히 컸고 삼성서울병원을 이제 저는 취재 때문에 간 건데 그게 아무래도 좀 위험 요인으로 그때 당시 의료진도 봤었는데 예. 나는 기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우리 부모님께 딸로서 딸이 먼저냐 기자가 먼저냐 여기에서 상당한 제가 그런 스트레스를 상당 많이 받았고요. 또 직업적인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네.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자체가 워낙 큰 이제 미디어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됐으면 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중추 언론 기관이. 그러면 나는 국내 1호 언론인 뭐 메르스 1호가 되는 거고 네. 내가 다 감염을 시킨 건가? 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언론을 좀 내가 흔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정보지 같은 것도 돌았고 막 그랬다면서요? 네, 정보지에 뭐 버전 3까지 돌았다고 해요. 더 놀랬던 거는 생전 연락 안 오던 사람들이 너 그거 걸렸다면서 하고서 생전 연락 안 오던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진짜 메르스 걸린 거냐 이렇게? 네, 이제 너무 놀랐어요. 막 이렇게 돌고 있구나 했는데 저는 이제 우선 음성 판정을 받았고 우선 회사에 복귀할 때 좀 상당히 무서웠어요. 내가 늘 했던 일이고 예. 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러한 예방과 치료 방법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하는 기자가 걸렸어요. 예. 근데 걸렸는데 음성 판정이 받아서 왔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과연 시청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게 됐는데 이때 저는 이걸로 극복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서는 내가 중심이다. 내가 흔들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 거고 이게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음성이고 만약에 양성이 나온다고 하면 빨리 대처하면 이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병이다. 예. 이런 것을 제가 평소 신념대로 내가 중심이다. 이런 거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격리되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중심은 본인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네네. 그런 격리 기간의 그런 심리적 압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생하게 들어봤는데 격리 기간뿐 아니라 격리가 해제된 이후에도 이런 심리 치료 같은 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김재수 기자 얘기처럼 예. 사실은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심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다 완치가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타격은 분명히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자아 낙인 효과라 그래서 스스로가 도장을 꽉 찌는 것처럼 예. 심리적 압박이 이제 가해져 있는 건데 이 자아 낙인도 있지만 사실 타인에 대한 낙인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메르스의 감염의 음성 판정 받았지만 예. 그래도 노출이 돼 있었다. 이런 예. 부분 때문에 사실 치료가 다 끝난 상황에도 예. 또 계속 어떤 얘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겨내고 예.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명확하시다면 예.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인 효과는 사실 정말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많았을 때 그게 더 확산이 되는 것이지 네. 스스로가 좀 이겨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네. 아마 상당히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주변의 시선이 많이 따갑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뭐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공황장애 이런 것도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치료합니까? 보통 이제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을 많이 기피하고 예. 만나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는 개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주변에서 도움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황장애 환자들은 가족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사실 문화가 정에 대한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마다 예. 대국민적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극복해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태도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자기에 대한 문제로만 갖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줌으로써 네네. 공황장애를 이겨나가는 것들이 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자아 낙인 효과라든지 네네. 타인으로부터 오는 낙인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어쨌든 함께하는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제 환자나 격리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료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도 예전에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의료진의 뭐 자녀들까지도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아이의 별명이 바이러스. 심하네요. 너무 충격적이죠. 네. 이제 의료진은 어쨌든 간호사든 의사분이든 정말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사명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뭐 방호복 같은 것을 입고서 치료를 할 때는 뭐 소변이나 대변도 못 보고 그리고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바이러스다. 그리고 좀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의료진인 것을 파악을 하고 예. 이제 전화를 해서 좀 아이의 동향을 살펴가지고 뭐 이럴 때는 지금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니까 등교시키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네.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 일반인들도 상시 스트레스를 이제 겪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쉽게 봐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고 그리고 광역버스 같은 걸 타면 가급적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고 사람이 앉을 자리 없으면 내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좀 경계심과 좀 그 공포심 사이에 그 명확한 경계를 물론 본인이 세워야 하겠지만 좀 보건 당국과 우리 또 언론과 그리고 우리 뭐 박사님을 포함한 그런 전문가 분들이 이걸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말 그대로 공포심과 경계심은 다르지만 지금 너무 이게 약간 어떤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점을 좀 명확히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불안한 부분, 우려스러운 마음은 이해가 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중고를 느끼는 경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제도 상당히 메르스 영향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학교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이제 또래 친구들이 봤었을 때의 어떤 이슈적인 재미, 놀이로서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슈화시켜서 긁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좀 고쳐야 되는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잘 모를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명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사실 성인들, 어른들이 무조건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의무입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막고 더욱 담을 쌓고 예. 더욱 문제시 삼아 버린다면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심리적 압박이 두 개로 같이 붙여져서 이중적인 심리적 불안으로 나온다면 이 자체는 아마 아까 얘기 드렸던 트라우마를 더 넘어서 네. 심리적 압박, 정신과적인 문제까지도 발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메르스 트라우마를 저희들이 사례별로 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바쁠 거예요, 정신없고. 하지만 어떤 이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 그대로 보건당국, 방역당국이 매우 지금 뭐 확진자 파악하고 또 이제 지금 치료받는 사람들 또 파악하고 예. 지금 현황을 풀어가는데 많이 바쁘지만 지금 이런 트라우마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 그 말은 했습니다. 지금 심리치료를 위한 뭐 한 라인을 가동을 해서 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뭐 1577-0199 1577-0199라고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예. 이제 좀 상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연결해 주는 게 가동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기자의 시각으로서 보면 아직 이건 좀 미흡하지 않나 더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 또 세월호라는 또 아픈 사건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사안은 다른 거지만 좀 정부가 그 세월호를 좀 떠올리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좀 더 내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이제 좀 더 채찍질하면서 빨리 종용을 하는 것도 좀 저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부가 지금 뭐 1577-0199라는 한라인도 만들었고 또 심리 상담도 확대하는 추세인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전문가 라인을 동원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 배양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SNS든 우리 이제 그 미디어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어떤 불편한 진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예, 예. 그게 이제 그 확산이 된다면 예. 보는 시청자들이라든지 보는 사람들, 느끼는 사람들은 그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배양 효과를 더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하지 말고 문제가 없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광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메리스가 영원히 갈 건 아닙니다. 네. 어느 순간에 아마 주춤거릴 텐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홍보를 조금 더 강조를 해가지고 네. 더 나은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들이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이 이후에도 심리 치료라든지 심리 프로그램들은 같이 공동으로 돌려서 이후에 예. 문제가 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내야 되겠죠. 네, 몸이 낫고 이후에 이제 마음을 어떻게 낫게 할지 좀 실효적인 대책들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철 심리학자,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